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단팥빵 대표 빵순이 모카가 추천하는 베이커리 몽소. 빵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요? 걱정 마세요. 몽소에선 속이 편한 건강한 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빵을 후원하는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검색창에서 몽소 향동점을 찾아보세요. 지금 들으신 몽소 베이커리 광고는 저희 단팥빵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제작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방송국 단팥빵 고소한 목요일입니다. 단팥빵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고양시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소한 목요일을 맡은 저희는 유영과 아인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인이.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고소목요일은 처음이네요. 여기서 보니 더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색연필이라는 연합 방송도 하고 공개 방송도 같이 많이 했는데. 아유,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나저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할 건가요? 먼저 질문이 있어요. 아인이, 주변에 공동주택에 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공동주택이면 뭐 아파트, 빌라, 연립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시댁도 친정도 모두 아파트에 사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시댁만 단독주택이라 뭐 시댁 갈 때나 여행 갈 때 빼고는 모든 생활을 공동주택에서 해요. 오늘 주제가 뭐길래 공동주택 얘기를 할까요? 네. 주변에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 찾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대부분 위층이든 아래층이든 하다못해 옆 벽에도 다른 가구가 살아요. 그래서 오늘 층간소음을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요. 작년에 이사간 집에서 층간소음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더니 이걸 또 주제로 잡으셨네요. 네.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와서 힘들었어요. 아니, 유연쌤은 애들도 크고 뛰는 사람도 없을 텐데 민원이 왔다고요? 네. 저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아랫집이 예민한가요? 아니면 뭐 전에 살던 아랫집을 잘 만났다고 해야 할까요? 전에 아랫집을 잘 만났던 거였겠죠. 아니면 시대가 좀 바뀌었나? 사실 코로나 시기에는 다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층간소음 민원이 엄청 많았다고 들었어요. 이현쌤은 어떤 민원이었는데요? 때는 이사 가고 3일째 되는 밤 8시였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애들이 뛰어다녔나 봐요. 그래서 그날 처음 민원 받고 바로 사과하고 뭐 애들 조심시켰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3주 후 집들이 하느라 어린이 손님 포함해서 8명이 왔어요. 그때도 민원 들어왔어요? 맞아요. 저희 친척들이 술을 좋아해서 식당에서 저녁 먹고 집에서 또 술을 마셨거든요. 그럴 때는 미리 상대방 집에 손님이 방문 시간과 인원수를 하루 전에 통보하는 게 좋다네요. 물론 맨입으로 가지 말고 가벼운 간식 같은 걸 들고 가는 게 좋겠죠? 소음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많이 줄어든다네요. 제가 그 생각까지는 못했네요. 사실 저희 집 위층도 작년에 이사 온다고 인테리어 공사로 좀 시끄러울 것 같아 양해 부탁드린다고 편지를 써놓고 갔더라고요. 쇼핑백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천혜향이 들어있었어요. 천혜향 좋아하는구나. 솔직히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망치 소리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가 이미 먹어버린 천혜향이 생각나서 참게 되더라고요. 사전 고시의 힘이군요. 뭐 물론 천혜향도 한몫했겠군요. 전 당시 미리 음식물 들고 갈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이미 감정이 살짝 상했거든요. 밤 8시면 초저녁이라고 생각했는데 비널로 오니까 솔직히 저희 집도 윗집 발망치 소리에 새벽 4, 5시에 자주 깨거든요. 뭐 그래도 생활소음이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집들이 때는 잘 지나갔나요? 네. 관리실 통해서 집들이라고 양해 부탁드렸고 그때가 11시였는데 바로 다 치우고 잤어요. 그래도 조심은 해야겠네요. 그럼요. 네. 의자에 신발 신기고 온 가족 슬리퍼 신고 다녔다. 애들한테 수시로 잔소리하고 네. 실수로 물건을 쿵 떨어뜨리면 제 심장도 쿵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아유, 피곤하겠네요. 이웃집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어요. 뭔데요? 아랫집 민원 핑계로 술 손님, 어린이 손님 안 받아서 전 좋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어야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작년 수능날 드디어 터졌어요. 아니, 또 수능날 뭔 일이 터졌나요? 자꾸 듣고 싶어지는데요?
큰애 수능 마치고 저녁 7시에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막 치킨을 먹고 있는데 또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요? 남편이 제대로 뚜껑 열려서 아랫집 내려가서 벨 누르고, 좀 창피하지만 관리실 쫓아가서 아랫집 연락처 달라고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무서워요. 층간소음으로 보복 스피커 달고 사건 사고 많던데, 지난주 기사에는 층간소음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사실이 있었다네요. 바로 아랫집 주민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현관문을 고무망치로 내려치고 위협했대요. 아이고, 이게 남일이 아니네요, 정말. 유연쌤네는 괜찮았나요? 뭔 일이 있었죠.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실 전화로 아랫집 사람과 통화를 했어요. 남편은 억울하다고, 어떻게 더 조용히 사냐고,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민원을 받으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고 했어요. 어머나,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이야기가 집중되는데요? 그래서 뭐래요? 아랫집에서 더 화내진 않았어요? 맞아요. 이사 와서 애들 뛴 거, 집들이 할 때 시끄러웠던 거 다 끄집어서 내서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시끄러웠다는 얘기를 하자는 건데 지난 얘기하니까 정말 황당했어요. 아유, 아랫집 입장에서는 시끄러우니까 당연히 위층으로 알고 있었겠죠. 그렇겠죠. 아무튼 아랫집과 통화하면서 오늘 소음은 저희 집 아니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은 서로 사과하면서 끝내긴 했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그럼 그 시끄러운 소리는 윗집이 아닌 다른 집인 것 같은데 시끄럽다고 윗집 탓할 것만도 아닌가 봐요. 그러게요. 벽간 소음도 상당하다잖아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뭐요? 저희가 이사간 직후 아래층이 수시로 층간소음 민원 넣었잖아요. 그것도 길들이기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길들이기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윗집이 이사와서 시끄럽게 해도 참고 있으면 윗집은 당연히 이 정도 생활소음은 내도 된다 하고 조심하지 않는 거죠. 아랫집이 참다 얘기하면 윗집은 늘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왜 시끄럽다는데? 라고 생각한대요. 아, 그래서 초반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거네요? 네. 수능 이후에 거실에 매트 다 깔고 여전히 조심은 하고 있어요. 다행히 제가 물건 떨어졌다고 심장이 쿵쾅거리진 않더라고요. 너무 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다른 사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윗집은 노부부가 살고 계시는데요. 이번 명절에도 어린 손주들이 와서 낮이고 늦은 밤이고 공룡 소리를 내면서 뛰어다니더라고요. 평소 주말에도 손주들이 와서 두두두두 소리며 뭐 떨어뜨리는 소리며 이런저런 소리 꾹 참고 있었는데 늦은 밤에도 뛰어다니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얼굴 보고 인사하는 사이라 매번 민원 넣기가 좀 그랬는데 또 늦은 시간에 뛰고 그러면 이번에는 민원을 넣어야겠어요. 아, 명절은 정말 어쩔 수 없긴 하죠. 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데 모이다 보니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이 특히 많아진다네요. 그리고 위층의 소음이 계속 들리는 이른바 귀트임까지 경험하면 피해 당사자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해요. 아니, 기트임이요? 아, 길들이기에 이어 새로운 용어인가요? 네, 귀트임은 소음이 반복적으로 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청각이 예민해져서 아주 작은 소리까지 민감해지는 현상이래요. 아, 그럼 정말 괴롭겠네요. 아니, 쉬어야 할 내 집에서 기트임이 생기면 어쩌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공동주택의 경비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민원 오면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중재해도 소용없고 그냥 기관에 맡기는 게 낫다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아, 정말 가운데서 힘드실 듯해요. 네. 아파트 구조상 소음의 원인이 바로 윗집일 수도 있고 그 윗집일 수도 있고 오히려 같은 층일 수도 있다네요. 맞아요. 소음의 근원지조차 파악이 안 되면 정말 난감할 듯해요. 아, 저희 아파트에서는 유독 저희 동이 층간소음 민원이 많다고 아예 방송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맘카페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 식구들 모두 외출 중이어서 빈집이었는데 민원 받아서 억울하다, 글이 많더라고요. 아이고 억울해. 거기에 호응 댓글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정도의 차이지 공동주택에서는 누구든 소음에서 자유롭지는 않네요. 맞아요. 오죽하면 층간소음은 이사밖에 답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최근 층간소음에 관해 훈훈한 미담 기사를 봤어요. 미담? 흔치 않은 기사인데 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윗집에 사는 엄마가 딸 둘과 조카들을 데리고 아래층을 방문했대요. 그리고는 손편지와 롤케이크를 드렸다는데요. 그 손편지는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인데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내용과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건강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대요. 네, 그런 사과 편지 기사는 저도 여러 번은 본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 그로부터 며칠 뒤에 할아버지가 윗집을 찾아가셨대요.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자필로 적은 편지와 함께 심사임당이 담긴 5만 원이 담긴 봉투를 전했다고 해요. 세네. 편지 내용은 너무나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고 있구나. 지금처럼 조심하지 말고 신나게 놀아야 한다. 할아버지 손녀도 초등 6학년 3학년이야. 낮엔 아무도 없다. 라고 적혀 있었다네요. 멋지신 어르신. 아니 진짜 어른이네요. 그래도 신나게 뛰었다가 아래집에서 민원받으면 안 되는데. 아유, 물론 늘 조심해야겠지만 앞으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소통이 힘드시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 층간소음 신고하는 사이트죠. 네,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층간소음 상담도 해주고요. 중재 역할도 해주는 센터예요.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도 교육해주고 법률 지원도 해준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닐 듯해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있을 때 바로 위층에서 사람이 타면 저 사람이 우리 윗집 사람인가? 아니면 또 바로 아래층에서 사람이 타면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민원는 거 아니야? 하고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아유, 뭐 그럴 수 있죠. 결국은 층간소음은 서로가 서로를 몰라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네요.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돼서 일어나는 일이래요. 네. 제 지인분께 들었는데요. 암에 걸리셔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인데 층간소음으로 너무 괴로워하셨다고 해요. 아, 푹 쉬셔야 하는데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니 충분히 소음에 민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윗집 또는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요. 요양 중이시면 종일 집에 계실 텐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상대방을 이해할 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군요. 시대가 각박해져서 이웃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분들께 인사라도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오늘 저는 자기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음 방송에 아랫집 사람이랑 인사했어요 라는 말 좀 하고 싶어요. 아유, 저도 유연쌤이 아랫집과 편하게 지내는 소식 듣고 싶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고소목은 제작자 온맘이 준비한 고향 독서 대전 이야기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유연, 아인이었습니다. 목요일은 고소목! 감사합니다.